형태소입니다. 다음. 형태소가 뭐죠? 하면은 대부분 뭐 대답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 선생님, 전 알고 있습니다.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얘기를 해요. 문제는 이게 왜 이 이름을 가지는지 설명 아무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 개념의 이름을 이해하면 그냥 꼭 먹을 수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효율이 좋아져서 그래요. 가능한 최소한으로 공부하고 최대한의 점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개념을 이름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내가 어떤 개념을 공부하겠다라는 건 그 개념의 이름을 이해하겠다와 마찬가지예요. 그게 없이는 사실상 거의 이제 이해를 기반한 공부라고 보기 힘든 거죠. 암기에 기반한 공부고, 암기는 당연히 언젠간 까먹을 거고, 그러면은 까먹으면 틀리고 안 까먹으면 맞추는 거잖아요. 자신의 미래를 우연에 맡기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짓이니까 그렇게는 하지 맙시다. 그래서 어쨌든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가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왜 이름이 형태소냐 이거죠. 그러니까 의미소가 아니잖아요. 지금 형태소잖아요. 나눌 수 있거든요. 이 단어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는 요소, 원소, 산소, 탄소 할 때 그 소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의 기본 구성이 되는 물질이라는 의미예요. 형태를 이룬 작은 요소겠죠. 문제는 이거죠. 자, 형태랑 의미랑 뭐는 상관이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 말은 의미가 없어요. 얘도 의미가 없어요. 얘는 의미가 있어요. 한국어에서 기본적으로 뭐 모든 언어에서 다 그렇겠지만 고정된 형태를 가진다는 건 의미를 가졌다라는 걸 의미해요. 의미를 가지지 않았으면 고정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보면은 이제 의미가 없거든요. 이건 그냥 제가 랜덤으로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음에다가 위에 초성이랑 중성만 맞추고 종성 그냥 아무거나 쓴 거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고정된 형태라고 보기 힘들고 이 친구는 고정이 되어 있죠. 왜? 만약에 제가 그러니까 뜻은 이제 바디잖아요. 그러면 내가 바디라는 의미로 의사소통을 하고 싶을 때, 나 목이가 아파. 나 목살이 났어. 이러면은 당연히 이해를 못 하겠죠. 왜? 우리가 이 고정된 형태를 안 지켜줬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어에서 고정된 형태를 가진다라는 건 의미를 가진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형태소 이름이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됐고, 이제 이걸 머릿속에 넣는데 그냥 단순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노력을 들일 수가 있겠죠. 그럼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둘 다 눈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로는 지금 여기 지금 표기상으로는 우리가 의미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얘는 실제 발음할 때 차이가 있죠. 여기 우리가 앞을 보는 눈은 그냥 단음으로 발음을 하고 이 겨울에 내린 요거는 장음으로 발음을 해야 해요. 그러면 형태, 그러니까 표기상으로는 차이점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의미 구분을 뭘로 한 거예요, 방금? 이걸로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뒤에서 배우는 운소라고 해요. 은 중에 운소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표기상으로는 의미를 구분할 수 없고 이런 소리로 의미를 구분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고 지금 이해했으면 뒤에서 나올 의문 개념을 이미 이해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문장을 이제 쪼개 보는 걸 할 건데 기본적으로 형태소는 두 가지 기준으로 각각 두 멤버가 있어요. 그래서 자립성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뉩니다. 의미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뉩니다. 여기서 자립성이라는 거는 다른 문장에 떼서 갖다 줬을 때 혼자 써먹을 수 있냐 없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달, 빛, 사과, 하늘 이런 거는 떼서 다른 문장에 툭 던져도 혼자 의미 안 변하고 형태 안 변한 상태로 써먹을 수 있죠. 걔는 이제 자립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로 잘라야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잘리겠고 푸르다에서 다라는 친구가 문법적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높이라는 말은 다른 데 던졌을 때 혼자 못 써요. 그러니까 높다, 높고, 높으니 이건 되죠. 근데 뒤에 고, 은이, 다가 붙었잖아요. 얘는 그래서 자립성이 없는 거예요. 푸르도 마찬가지예요. 푸르니, 푸르 이렇게 뒤에 뭔가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자립성이 없습니다. 다도 마찬가지예요. 높다, 푸르다, 먹다, 입다처럼
앞에 누군가 또 와야 이 다라는 형태소를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세 덩어리 다 의존 형태소입니다. 의미상 나누면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뉘는데, 실질 형태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어로서, 그러니까 어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고, 형식 형태소는 주로 문법적 의미를 가집니다.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혹은 실질 형태소의 의미를 도와주거나 한정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얘도 지금 보면은 가만히 보면 이름이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립 형태소는 자립할 수 있으니까 자립 형태소고, 의존 형태소는 의존해야 하니까 의존 형태소고, 실질 형태소는 어휘적 의미, 즉 실질적 의미를 가졌으니까 실질 형태소인 거 알겠는데, 얘는 뭐냐 이거죠. 형식 형태소인데 문법적 의미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여기서 말하는 형식은요, 문장의 형식을 맞춰주겠다로 이해하면 돼요. 예를 들면 옷을 입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뉠 건데, 입는다, 옷을 입는다라는 실질적 어휘적 의미를 가진 거고, 얘는 문법적 의미만 가지고 있어요. 종결 어미거든요. 끝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적 의미를 가진 건데, 그럼 이제 얘가 왜 형식 형태소냐? 아, 이거 문장의 형식을 갖춰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옷을 입다라고 해서 했을 때 다가 없이 옷을 입으로 끝내버리면 문장의 형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장의 형식을 맞춰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문법적 규칙을 지켜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라고 이름이 붙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문법 형태소라고 부르는 자료들 혹은 교수님들도 계시다. 달빛이 나무에 걸리었다를 예문으로 해서 보시면, 달빛이 달 혼자 의미가 있으니까 잘라주고, 빛이에서 빛 이렇게 탁 잘라주고. 왜? 이는 얘는 조사잖아요. 문법적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잘라주고. 문제는 얘거든요. 나무에 걸렸다니까 걸까지는 알겠어. 그럼 이제 문제가 이제 뒤에요. 다는 종결음이 얘가 어떻게 할 거야? 얘가 축약된 상태라는 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이제 두 가지인 거죠. 걸리었다. 이걸 어떻게 하냐? 활용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걸렸다, 걸렸니, 걸렸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걸리니, 걸리고, 걸리면 이렇게 활용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잘리는 거구나를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얘는 지금 두 개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어미죠. 리가 붙어야 내가 나무에 뭔가를 걸다가 아니고 저게 걸렸으니까 피동을 의미하는 접사인 것이고, 이 친구는 과거를 의미하는 선엄한 어미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로 글자 모양은 세 글자로 보이지만은 형태소 분석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나눌 줄도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거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